그래서 원하는 대로 입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일단 출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네가 뭘 입력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출력을 통해서 입력을 요구를 하세요. 자, 그럼 원하는 대로 입력해주세요.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입력을 받으면 되죠. 자, 입력을 받으시려면 스캐너가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빨간 줄 뜨잖아요. 임포트 하셔야 되죠. 임포트. 자, 근데 이 임포트를 직접 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 될 때는 단축키를 이제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임포트 하실 땐 컨트롤 시프트 영어 5 컨트롤 시프트 영어 5 누르시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단축키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되고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영어 5 뭔가 빨간 줄 뜬다. 일단 컨트롤 시프트 영어 5 이거 누르고 시작을 하세요. 그냥 수시로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진짜 습관적으로 100번 1000번 눌러도 괜찮은 좋은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5 자동 임포트, 그리고 요것도 무조건 심심할 때마다 쳐주셔도 좋은 거. 자동 코드 정렬.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누르세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막 이렇게 누르시고 컨트롤 시프트 F 막 누르시고 변화 없죠? 그래도 막 눌러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입력을 받아야죠. 요 다음에 입력을 받아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 넥스트라든지 넥스트인트 이런 거 쓰시면 되죠. 근데 이제 원하는 단위잖아요. 당연히 숫자겠죠, 숫자. 이렇게 인트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구구단 이제 만드시면 되죠. i는 1부터 9까지 곱하기 equal 이 사이에다가 단과 i와 단 곱하기 i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넣으면 1단이 나오는 거고 3을 넣으면 이제 3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원하는 바를 알려주면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바를 처리를 해주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요거 자기소개하는 거. 자, 제가 대충 다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은 요거 변수 만들고 해당 변수에다가 스캐너 통해서 입력받은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출력한 다음에 바로 입력 받아 버려야죠. 여기선 제가 스캔이라고 해놨네요. 이렇게 이름이니까 스트링이겠죠. 넥스트로 받아주시고 요 이름 변수명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age 나이는 이제 숫자로 받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름 한번 입력해 주시고 나이는 29 그냥 입력된 값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자, 그래서 입력도 할 수 있고 이제 출력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게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게시판 만들기 전에 요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디스코드 계신 분들은 본인 컴퓨터로 하시니까 본인 컴퓨터 작업 내용이 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학원 나와 계신 분들 작업하고 나면 다음날 컴퓨터 초기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을 보관을 하셔야 돼요. 따로 저장이 안 됩니다. 다음날 컴퓨터 껐다 키면은 다 초기화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관리하는 법을 같이 살펴보려고요. 요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고 계시면 매우 유용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관련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먼저 수업 페이지를 새로 고침 해보시면, 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기시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디스코드에 계신 분들도 이 기시라는 거를 무조건 쓰시게 돼요. 이 바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기시라는 개념, 기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형상 관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개념을 무조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 여러분들 PC. 그 PC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디스크에다가 파일들을 폴더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별로 폴더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죠. 이 안에도 뭐 폴더 있을 수 있고 파일 있을 수 있고, 그죠? 폴더 있을 수 있고 파일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이 프로젝트 이 폴더 있죠? 자, 요것도 이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거를 요게 이제 그 폴더라고 가정을 하고 요걸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폴더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들어가는 법도 알면 유용하거든요. 프로젝트 우클릭 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스 있어요. 여기서 이 화살표 누르시면은 바로 여기 뜹니다. 탐색기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게 보드잖아요. 자, 이 보드 폴더 안에 보시면 세팅스 있고 빈 있고 src 있고 뭐 이렇게 파일 있고, 그렇죠. 자,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폴더 3개가 있고요. 파일 2개가 있습니다. 세팅스, 빈, src, 클래스 패스, 프로젝트.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파일을 여기다 새로 만들어서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파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은 여기에 AAA라는 파일이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AAA 내용이 비어 있다가 바뀔 수도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파일의 구성이 바뀌거나 파일의 내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파일을 AAA 추가했다가 다음날 BBBBB 추가를 했다가 그 다음날 또 CCCC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총 몇 번 바뀌었습니까? 기본 세팅에서 AA가 추가된 거 한 버전, 그리고 BBB가 추가된 버전, 그리고 CCC까지 추가된 버전, 총 3번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거 말고 얘네들은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AAA를 만들었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 지우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얽히설키 이렇게 얽혀있다 보면은 뭐 하나 지우기가 부담스러울 때 있거든요. 대신 요거를 추가하기 전에 딱 요 내용을 그대로 복원시킬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폴더의 구조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폴더 내에 있는 파일들의 내용들이 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냅샷으로 딱 찍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2021년 1월 12일일 때의 내 파일 그러니까 폴더의 상태고요.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2021년 1월 한 14일쯤에는 작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폴더가 뭐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파일 하나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건 그대로 똑같이 가져가되 요 파일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때 시점에서 요걸로 다시 되돌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구성이든 간에 아니면 파일 내용이 바뀐 거를 다시 이전 걸로 복원시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전 버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할 수 있을까요? 파일 여기 5개 파일을 여러분이 수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그럼 수정된 상태가 돼 있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시점으로 다시 복원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수정한 부분만 찾아서 다시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 상태로 복원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러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상태일 때를 그대로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는 딱 이 시점으로 명령 한 번으로 바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파일이나 이런 폴더 같은 게 계속 변경되잖아요. 이런 변경 이력들을 스냅샷 찍어서 관리하는 거, 요게 이제 형상 관리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내용들의 버전을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1버전, 2버전, 뭐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3버전 나오겠죠. 그럼 내가 1버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2버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버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형상 관리 개념이.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 12일이죠. 12일에 딱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스냅샷 떠서 딱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 요거를 필요할 때 불러서 복원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음날 13날 와서 이게 사라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스냅샷 뜬 거를 프로젝트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초기화 되니까. 그럼 만들어서 이 스냅샷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때 내용을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스냅샷 본딴 거를 로컬이 아닌 웹하드에 저장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런 스냅샷 이 시점에서의 파일 구조와 파일 내용들을 찍어서 웹하드에 올려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장소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사이트인데 GitHub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좀 하셨던 분이라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GitHub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스냅샷 찍은 이 뭐랄까 파일 구조들, 파일들 이런 것들을 이 구조 그대로 본따서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의 작업 내용이 있습니다. 1월 12일 작업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아까처럼. 자, 요 시점에 이 파일 내용과 파일 구조 딱 이만큼을 정확히 본따서 어디에? github.com이라는
이 사이트에 이 서버 저장소에다가 이 내용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1월 13일 내일 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학원 오시면 이거 사라져 있을 거거든요. 이거 초기화돼서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 다 없어졌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았죠. 어디?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불러올 수 있죠. 그러면 12일까지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명령어를 통해서 이걸 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게 Git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형상 관리를 도와주는 형상 관리 프로그램 도구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걸 왜 하셔야 되냐면 이거 내 것만 그냥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크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웹하드에 여러분들 웹하드에 또는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이런 거에 USB에 저장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아셔야 되냐면 협업할 때 무조건 쓰거든요. 하나의 그 메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거를 개발자가 이렇게 3명에서 작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개발자는 요만큼만 작업하고 이 개발자는 요만큼 작업하고 이 개발자는 요만큼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작업한 내용들을 얘가 변경한 부분만 바뀌어서 나오는 버전이 있고 얘가 요것만 바뀌어서 나오는 버전이 있고 얘가 바뀌어서 요것만 바뀌어서 나오는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버전 하나를 다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관리를 해서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Git이라는 거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익혀놓으시거나 알아라도 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고 나중에 면접 같은 데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거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Git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학원 계신 분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쭉 진행을 해볼게요. 요 다운로드 윈도우 다운로드 요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64비트죠 요새는 다. 요거 64비트로 요거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설치 파일이 나오고요. 요거 실행을 해보시면 인스톨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계속 인스톨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걸리네요. 자, 해서 인스톨 끝나면은 끝입니다. 피니시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내가 아까 관리하고 싶은 폴더 있죠? 폴더 가세요. 이렇게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클릭 하시면 이제 이런 게 생깁니다. git GUI here, git dash here. git dash here 요걸로 쓰시면 돼요. 요걸 누르면 이런 명령창이 열리거든요. 이제 여기서 git 명령어를 통해서 아까처럼 그 형상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올려놨거든요. 수업 페이지 잠깐 확인할게요.
여기 있죠? git 다운로드 일단 됐고요. github.com은 좀 이따 들어갈게요. 그래서 주요 git 명령어. 자, 해서 git 명령어는 이렇게 쓰게 되는데 조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쓰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몇 번 쓰다 보면은 그냥 되게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CD 이런 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자, 그냥 요거를 dir 또는 ls 요거 한번 해볼게요. 현재 경로의 파일 구조를 보여줌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경로가 이거거든요. 내거 보드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dir 또는 ls 이렇게 하면은 구조가 나오죠. bin하고 src가 나오네요. 뭐냐면 요겁니다. bin하고 src 앞에 점이 붙어 있는 것들은 안 나와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여기라는 사실 알겠죠? 현재의 폴더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니까 아,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자, 뭘 해야 되냐면 이 과정을 요거를 좀 요것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내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시점에서의 이 프로젝트 파일 구성과 파일 내용을 본따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게 git 저장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git 방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git 프로그램 이용해서 시작하면은 요 git 저장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위한 git 저장소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이 여러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버전별로.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뭐 git 저장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git 저장소. 이 프로젝트,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git 저장소 있죠. 우리 프로젝트 버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 이거를 우리 컴퓨터에 일단 만들어야 돼요. 자, 해서 해볼게요. 지금 이 보드죠? 저기가 들어가 있는 거. 여기서 확인하면서 할까요? git init이라고 해서 git 초기화 있죠? 해당 폴더에 git 저장소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 git init을 해주셔야 돼요. git init. 자, 됐고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 이 폴더에 git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죠. 이 폴더가 git 저장소고요. 우리가 이제 그때 버전별로 스냅샷 떠서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를 직접 다루진 않고요. 우린 다 뭘로 다룬다? 그럼 명령으로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git init 하는 순간 이 git 저장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이 git 저장소의 내용은 텅텅 비어있죠. 자,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요 구조를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git status라고 한번 쳐볼게요. 됐죠? 이 빨갛게 뭐 이렇게 5개 나오죠? 자, 그래서 git 스테이터스는 뭐냐면 git 스테이지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임시 스테이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git 저장소에 스냅샷 떠서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수정하고 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요거를 하기 전에 자, 이거 우리가 프로젝트를 git에다 저장할 때 버전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저장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요거를 지금 저장을 한 상태예요. 일단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랑 다 똑같을 텐데, 이 똑같은 시점에서 제가 여기만 살짝 변경을 했어요. 이 파일만. 자, 그러면은 이 git이랑 다른 부분이 딱 여기 하나잖아요. 그죠? 이 부분만 반영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현재 git 저장소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다른 부분만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건 보여줄 필요 없죠. 반영할 필요 없으니까. 다른 부분만 추적을 해서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빨갛게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한 번도 프로젝트를 저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고요. 당연히 다 차이가 나죠.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5개의 이제 파일을 여러분들이 떠서 여기다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이걸 5개를 다 떠서 저장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작업한 내용이 5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 3개만 반영하고 싶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스테이지라는 곳에 내가 반영할 것만 선택해서 올려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개. 이 2개는 내가 작업을 했더라도 스테이지에 안 올리면 여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테이지에 올린 것만 반영이 돼서 git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스테이지에 지금 뭐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git 스테이터스고요.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스테이지에 올릴 수 있는 후보군들. 이 스테이지에 올릴 수 있는 후보군들. 그러니까 여기랑 다른 것들 있죠. 이 git 저장소랑 내 현재 프로젝트랑 다른 부분. 모든 게 지금 후보가 될 수 있죠. 이 5개가 지금 다 다르겠죠, 당연히. 이게 올린 적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git 스테이터스를 보면 현재 git 스테이지 이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올려 있으면은 후보군들이 빨갛게 나와요. 다. 대신 이제 내가 이 후보군들 중에서 이 스테이지에 추가를 하면은 추가된 것들은 파랗게 나옵니다. 자, 그럼 추가를 할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를 스테이지에 추가하는 거를 add라고 합니다. add 명령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d라고 되어 있죠. 해당 파일을 git 스테이지에 올린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5개를 다 반영을 해볼게요. git 저장소에. 이 5개를 다 스테이지에 올려서 여기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dd해서 이 5개 파일 추가하면 되겠죠? 해볼게요. 하나씩. 자, git add 하신 다음에 일단 요거 .class path 있죠? 요거부터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하고 엔터. 자, 지금 스테이지에 추가했죠? 스테이지 한번 다시 스테이터스로 한번 볼게요. 제가 방금 추가한 거는 파랗게 나오죠? 요거 스테이지에 올라간 겁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점 프로젝트. 자, 그럼 프로젝트도 파랗게 바뀌었죠? 이렇게 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나머지도 다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추가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git add 점 하시면 요 빨갛게 되어 있는 거 그냥 다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git 스테이터스 보시면 다 추가됐죠? 자, 그럼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올라간 거냐면 여기 git 스테이지에 지금 요거 우리 폴더에 있는 거 싹 다 올린 겁니다. 그죠? 이렇게 5개가 다 올라간 거죠. 자, 근데 여전히 git 저장소엔 저장이 안 돼 있죠.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반영을 해야 돼요. 요런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반영하고 싶은 거를 딱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커밋이라고 해서 커밋을 하면 이제 git 저장소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여기 git 커밋이라고 있죠. git 스테이지에 올려져 있는 파일들을 git 저장소에 적용한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 내용을 그대로 git 저장소에 저장하겠다. git commit 하고 슬래시 그러니까 대시 m. 요거는 버전 관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반영할지 이걸 적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대시 m 요 공백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좀 어렵게 느껴지셔도 제가 녹화를 다 하고 있으니까 다시 돌려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크리에이트 모드 뭐 100644 해서 일련 번호가 생기면서 쫙 나오죠. 요때 이제 버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자, 됐죠? 그럼 다시 제가 git 스테이터스를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이거 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싹 반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비워지고요. 스테이지는 비워지고 지금 이 내용을 반영해서 이 내용이 된 거잖아요. 얘네 둘이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이 전체를 다 올려서 여기다가 부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의 내용과 여기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죠? 빨갛게 나오는 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 빨갛게 나온다 그랬죠?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빨간 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지금 git 저장소와 내 프로젝트가 동일한 상태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떤 상황이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프로젝트고요. 여기가 스테이지, 여기가 git 저장소. 이렇게 3개죠. 자, 그리고 이렇게 5개를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겼잖아요. 그죠? 그럼 정확히 얘랑 일치하겠죠. 이렇게. 일치하겠죠.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파일 하나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아무거나. 그러면은 이 부분은 동일한데 이 부분이 다르죠. 그죠? 그럼 얘가 빨갛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 해볼게요. 자, 여기 프로젝트 지금 여기에서 파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지금 요거 하나 추가된 거잖아요. 우리 프로젝트에는. 그죠? 근데 git 저장소에는 당연히 반영 안 했으니까 없겠죠. 이거. 그러면 얘랑 지금 다르죠. 생김새가. 그럼 다른 부분을 빨갛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git status 치면은 요거 빨간 거 나오죠? 그래서 요걸 또 여러분들 여기만 이렇게 스테이지에 추가해서 반영을 하면 이것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또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역시 스테이지 추가하시려면 git add 이렇게 하고 git status 다시 하시면 파랗게 이 스테이지에 추가됐죠. git 저장소에 반영하시려면 git commit -m 띄고 쌍따옴표 2개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해보시면 이제 비어져 있으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빨간 거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자, 근데 보시면 이 git 저장소라는 게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내 컴퓨터에 있죠. 내 로컬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컬이 지금 초기화가 되니까 문제잖아요. 당연히 git 저장소도 여러분들 로컬이 한번 꺼졌다 켜지면 지금 학원 컴퓨터가 꺼졌다 켜지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로컬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초기화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버전 내용들은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이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로컬에다도 저장해 놓고 또 어디에 저장을 해야 안전해요? 웹하드. 웹하드에 이 내용을 또 저장을 해놔야 우리가 여기가 날아가도 여기서 다시 불러와가지고 다시 운동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 git 저장소에 있는 내용들을 저장하기 위한 이 웹 저장소, 여기가 github.com. 여기서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여기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github.com에 여기에 있는 저장소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저장을 할게요. 저장이 아니라 가입할게요. 자, git 사용법 링크에서 두 번째 거 github.com 링크를 찍으시면 github 페이지로 갑니다. 자, 해서 요거를 아마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실 건데, 자, 이렇게 사인업을 통해서 가입을 한번 해주세요. 자, 개발자라면 반드시 가입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GitHub은. 전 세계 유명한 개발자들이 다 자신이 만든 코드들을 여기다 올려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입은 굉장히 쉽죠. 닉네임이랑 이메일, 비밀번호. 자, 그리고 이메일 인증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가입을 하고 이메일 인증을 꼭 한번 해주세요. 가입할 때 이메일로 들어가서 뭐 코드 입력하라고 나올 거거든요. 아니면 뭐 링크를 클릭하라고 나오거나. 자,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건 아직 신경 쓰지 일단 여기서 한번. 어차피 길에다 저기다 올리면 집에 가서 오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올려서 다시 여기다 찍고. 네. 맞아요. 컴퓨터 했을 때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입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가입하고 저장소 만들고 거기다 저장하는 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그래서 이게 조금 처음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몇 번 해보면은 이게 뭐 같은 또 패턴이라서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Git을 따로 공부해 보세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입을 됐다고 보고 진행할게요. 일단 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신 분들은 이거 한번 다시 참고를 하시면 돼요. 녹화본. 자, 만약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는 안 나와도 요거는 보이실 거예요. 우측 상단에 본인의 프로필. 자, 그래서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Your Repositories라고 있습니다. 저장소. 자, 이거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New 해서 이 GitHub라는 사이트에 나만의 저장소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저장소 이름은 gittest2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퍼블릭은 내가 여기 저장소에 올리는 방금 이 소스 코드들 있죠, 내 거. 그거를 공개를 하겠다는 거고, 프라이빗은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공개를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그리고 create repositories. 자, 그럼 저장소 하나를 만든 거고요. 저장소 이름은 gittest2 여기 나오죠. 그리고 보시면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연히 지금 막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올릴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을 올릴 거냐면 방금까지 우리가 이 git 저장소에 반영했던 내용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상태 있죠. 요 상태. 요 상태의 프로젝트 파일 구조를 그대로 지금 git 저장소에 저장해 놓은 상태고, 그걸 이제 다시 git에 저장을 할 겁니다. 여기에 저장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 찾아올 수 있어야 되죠. 이 저장소. 이 저장소 찾아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저장소를 이 주소로 접근하면 돼요. 여기. 이게 여러분들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되겠고요. 자, 얘를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누르시면 복사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마무리. 지금 이제 요 git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github.com의 레파지토리에 옮기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일이죠. 자, 이거를 이제 푸시라고 합니다. 푸시를 통해서 원격 레파지토리에 이 내용을 밀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명령어 다시 보시면 git 푸시 원격 저장소 주소, 그리고 브랜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는, 버전별로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요. 하나의 가지만 처음에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 요 명령어로 git 저장소의 내용을 원격 저장소에 저장한다.
공개한다. 써볼게요. 그리고 자,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를 막 해가지고 반영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변경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작업들을 인증을 좀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커밋을 할 때 커밋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커밋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저 정보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거까지만 같이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수로 처음으로 연동하기 순서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여기 11번 있죠? 자, 커밋을 할 건데 요 밑에 요 내용을 해주셔야 커밋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치시면 되는데 요거 복사하세요. 복사. 자, 요거 복사해서 기존에 혹시라도 남이 쓰던 정보가 남아있다면 그거 삭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복사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페이스트. 해서 자,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붙여서 엔터 치시고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유저 정보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복사해서 자, 페이스트 하신 다음에 요 이메일 있죠? 쌍방편에 여러분들 이메일로 적어주시면 돼요. 아까 기타브 가입할 때 썼던 이메일 있죠? 자, 그걸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메일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자, 요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유저 네임. 자, 유저 네임은 아까 가입할 때 했던 닉네임 있죠? 그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어요? 아까 커밋도 됐어요? 커밋 다시 해요. 커밋 안 됐었죠? 옛날에 가입한 거라 이메일 누르는 까먹은 거 그래서 바로 됐죠? 아직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친구 이메일 누르잖아요. 그냥 약간 친구 이메일 일단 여기만 있잖아. 이렇게 다른 거 네, 이제 이 이메일 정보를 뭐 연동할 때 정보가 이제 연동이 된다고 안 해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셨어요? 네. 선생님 여기서 이후에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 아까 안 되신 거예요. 어떤가요? 아까 안 하셨어요. 아까 선생님 하신 그때 그 이메일 인증하면서 그럼 지금 해서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 그거는 이제 안쪽 퍼블릭 하시고 그냥 맞아요. 자, 해서 아까 커밋이 안 되셨던 분들은 방금처럼 유저 정보를 등록하신 다음에 커밋을 하면 이제 커밋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커밋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최종 푸시. 자, git 푸시. 자, git 푸시 한 다음에 원격 저장소 있죠? 원격 저장소 요거 주소입니다, 요거. 주소 복사한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띄고 여기는 일단 무조건 마스터라고 하세요. 최초로 만들어지는 가지가 마스터 가지거든요. 브랜치라는 개념은 아직 모르셔도 되고 일단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자, 해서 요거를 제가 엔터를 쳐볼게요. 자, 해서 저는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계정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계정 정보 물어보면 아까 여러분들 가입했던 GitHub 계정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됐죠? 요거를 푸시가 완료가 되면 이제 여기를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커밋할 때 추가했던 메시지로 다 반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도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원격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분 쉬었다가 이제 요거를 다시 내 로컬로 가져오는 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깃은. 자, 고생하셨고요. 10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자바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개발자라면 기본 소양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시면 굉장히 유용하고 지금 오프라인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